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세라컴 남승하입니다. 모노리스 타입 13인치급 매연 여과 장치 DPF 필터 개발 과제를 수행하였고 그 수행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회사 개요, 과제 개요, 주요 연구 내용, 연구 성과, 사업화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충남 아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1987년도에 현대그룹의 동서산업에서 하니컴부를 설립하면서 사업이 시작되었고요. 1999년도에 동서산업에서 분사해서 주식회사 세라컴을 창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2004년도에 환경부 수도권 대길 개선 사업에 참여를 해서 운행 경유차에 매연 저감 장치 보급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2015년도부터는 PM 외에 질소 산화물을 처리하는 후처리 장치를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사업에 참여를 하여서 2020년도 기준 매출 780억 원 규모로 성장하는 그런 회사로 지금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핵심 기술 및 매출 현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세라믹 하니컴과 촉매류들을 설계하고 그리고 제조,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한 핵심 소재들을 활용한 디젤 엔진 후처리 장치를 설계해서 제작,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2020년도 기준 780억 원 달성을 하였고 그 중에 해외 수출은 90억 원 달성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 주 생산품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디젤 엔진 후처리 장치에 들어가는 DOC 그리고 질소산화물을 처리하는 SCR 촉매, 암모니아를 처리하는 AOC, 암모니아 옥시데이션 캐탈리스트, 그리고 PM을 처리하는 DPF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가솔린 차량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그리고 질소산화물, 그리고 하이드로카본을 처리하는 삼원 촉매도 제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산업용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VOC 촉매, 그리고 수소를 분해해서 처리할 수 있는 수소 분해 촉매, 그리고 각종 악취들을 처리할 수 있는 탈취 촉매 소재들을 저희가 제조해서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글로벌 탑 환경기술 개발 사업의 친환경 자동차 기술 개발 사업단 과제로서 수행을 하였고요. 과제명은 모노리스 타입 13인치급 매연 여과 장치 DPF 필터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6년도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42억 원이고요. 그 중에 정부 출연금은 30.7억 원이었습니다. 주관기관은 저희 세라컴이고요. 그리고 참여기관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 호서대학교, 수원대학교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과제는 두 단계로 나누어서 저희가 수행을 하였고요. 1단계는 13인치 모노리스 DPF 개발이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저희가 대형 제품들은 일체형으로 제조를 하지를 못했었고 세그먼트 타입으로 조립을 한 제품으로서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게 필터가 접합되는 부분에서 그 열충격으로 인한 크랙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접합 공정이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공수가 원가가 아무래도 좀 불리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체형으로 제조하는 기술을 본 과제 1단계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2단계로서 보통 이 DPF 필터는 구조가 하니컴 채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니컴 구조가 들어가는 입구부와 출구부가 동일한 그런 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입구부 쪽에 이제 PM이 포집이 되게 되고 그리고 벽면을 통해서 제거된 클린가스는 배출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구부 즉 PM이 포집되는 필터가 되는 그런 표면 입구부 쪽을 직경을 좀 더 넓게 만들어서 출구보다 넓게 만들어서 PM이 포집되는 면적을 더 넓게 제공해주는 기술, 그게 이제 비대칭 DPF가 되겠는데 이런 비대칭 DPF 개발을 2단계에서 저희가 수행을 하였습니다. 최종 연구 목표는
고효율의 비대칭 DPF 필터 개발하는 건이었습니다. 저희 주관에서는 대형 비대칭 DPF 필터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호서대학교에서는 필터가 열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미세 조직, 구조, 그리고 기공 특성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거동이 어떻게 해야 그런 우수한 특성을 가질 수 있는 필터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열적 특성 연구를 하였고요. 그리고 위탁기관인 수원대학교에서는 비대칭 DPF의 구조를 어떻게 해야 배합을 가장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겠는가 하는 CFD를 통한 필터 구조 설계를 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는 저희가 개발한 그런 비대칭 DPF 필터에 대한 평가, 엔진 평가, 그리고 샤시 테스트를 통해서 내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필터 개발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터의 구조가 미세 구조 그리고 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가 필터의 특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열 처리하는 조건에 따라서 결정 구조와 미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조 공정 기술에 대한 것을 저희가 연구를 수행을 해서 최적의 구조를 갖는 그런 DPF 필터를 개발을 하였고요. 또 원료 부분, 또 유기물, 바인더 이런 부분들도 최종 제품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같이 수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대형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비대칭 경우에는 금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금형을 저희가 설계해서 개발을 하였고, 물론 저희가 직접 제작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금형을 어떻게 설계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행을 해서 금형 개발을 저희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금형을 가지고 앞에서 그 열처리 조건에 따른 특성들을 반영을 해서 제조 공정 개발을 해서 13인치 대형 대칭과 비대칭 필터를 개발을 저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제품들에 대해서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엔진 평가를 수행을 하였는데, 엔진 평가 수행한 결과가 배합을 입구부 PM이 포집되는 포집 면적을 넓게 해줌으로 해서 배합을 27% 정도 이렇게 저감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얻었고요. 그로 인해서 DPF는 PM이 포집이 되게 되면 대체적으로는 배가스 온도에 의해서 또 버너에 의해서 PM들을 태워서 재생을 하는 방법입니다만은 PM 중에 불순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순물들이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애쉬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애쉬들은 주기적으로 클리닝을 별도로 분해를 다 해서 클리닝을 해줘야 되는데 입구부 PM이 포집되는 면적을 넓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클리닝 해주는 주기를, 그 인터벌을 한 44% 정도 증가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필터 PM이 포집되는 표면적이 넓어진 그런 효과로 인해서 배합이 낮아진 효과로 인해서 출력 저하가 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과로 인해서 연비가 대칭 DPF 비교해서 한 0.85% 정도 이렇게 더 개선이 되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터 부피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필터 크기로 인해서 장치 크기도 같이 줄일 수가 있어서 장착 공간이 협소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이런 비대칭 DPF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착이 가능한 장점을 저희가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질소산화물 처리 부분에 있어서 PM은 DPF에서 PM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질소산화물은 SCR 촉매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질소산화물을 처리하는 기능을 DPF에다 부여를 한 SDPF에 대한 개발들 그리고 연구가 수행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접목에 대한 것들이 활발하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SDPF를 적용을 할 때는 SDPF 촉매 양을 얼마나 DPF 표면에 많이 올릴 수 있는가에 따라서 디녹스 효율을 더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촉매 코팅량을 늘리게 되면 배합이 증가되는 것 때문에 코팅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부 표면적을 넓혀줌으로 인해서 SCR 촉매 코팅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필터를 제공하는 것이 이런 비대칭 DPF 필터를 개발한 것으로 인해서 가능해졌고, 그런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된 비대칭 DPF 필터에 대해서 실차 시험을 통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저희가 엔진 동력계 등을 통해서 배합 감소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차 조건에서도 구현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차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럭을 가지고 저희가 실차 테스트를 대칭 DPF를 적용한 경우, 그리고 비대칭 DPF를 적용한 경우에 대해서 각각 10,000km에 해당하는 주행 시험을 통해서 배합이 대칭보다 비대칭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평균 압력이 대칭 경우에는 24.8 밀리바, 그리고 비대칭 경우에는 20.7로 배합이 좀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최대 압력 경우에도 대칭 필터의 경우에는 146밀리바 정도였었는데, 비대칭 DPF를 적용한 경우에는 86밀리바 정도가 나와서 배합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득이 이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실차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량적 성과 목표입니다. 저희가 대형 DPF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고, 크기는 13인치급까지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13인치 개발을 본 과제를 통해서 완료를 하였고요. 그리고 기공률이 이제 높아야 배합이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높은 기공률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목표는 50 이상이었는데 50.54 이렇게 저희가 기공률 갖는 필터를 개발을 하였고요. 기공 크기가 좀 큰 것이 배합을 낮추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12 마이크론 이상이었는데 저희가 13.47 마이크론 평균 기공 크기를 갖는 필터를 개발하였습니다. 열팽창 계수는 열적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을 하다 보면 시동을 켜고 꺼고 할 때 오는 그런 열 충격에 의해서 필터가 손상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런 열팽창 계수 특성을 숫자가 낮게 이렇게 유도를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열 충격 저항에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 열 충격 특성에 대해서 얼마나 견디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계수로서 열팽창 계수를 평가 항목으로 가지고 있는데, 목표치가 5 미만이었는데 저희가 4.4 수준의 그런 열팽창 특성을 갖는 재질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대칭도에 있어서도 비대칭도가 그 입구부와 출구부의 그 채널 크기가 110 이상이었는데 140 이렇게 결과를 저희가 개발을 그렇게 완료를 하였고요. PM 저감률 90 이상인데 91, PN 저감률 95% 이상인데 97%, 그리고 출력 연비 감소는 5% 이하인데 1% 미만 이렇게 결과를 얻었고, PM 로딩 후 배합은 대칭 필터 대비해서 90% 미만의 배합 저하를 목표로 하였는데, 대칭 필터 대비해서 비대칭이 84% 수준의 배합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물들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다음은 정량적 성과 목표에서 과학적 성과입니다. SCI 학술지 3건 저희가 게재를 했고요. 일반 학술지 5건, 그리고 학술회의 발표를 국내외 합해서 12건, 그리고 특허는 국내외 합해서 5건 출원을 했고요. 국내 등록을 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저희가 국내 73억, 그리고 국외 49억 수준의 매출을 저희가 달성을 하였고, 고용 창출면에 있어서 저희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과제를 통해서 개발된 제품으로 매출 증대가 많이 일어났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신규 고용을 약 23명 이렇게 신규 고용을 하였습니다. 과제 종료 후에 사업화 계획 부분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부터 개발된 필터를 가지고 매출을 30억 수준에서부터 그 이후 5년 뒤에는 한 50억, 그리고 해외 수출 부문에 있어서는
내년도부터 18억 그리고 5년 뒤에는 35억까지 매출을 증대시키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터 자체만의 이제 매출액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런 필터들을 사용을 해서 저감 장치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감 장치 매출액으로서는 앞으로 5년 뒤에 2026년도에 국내 500억 원 그리고 해외 200억 원 이렇게 매출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